요즘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대지진에 대한 징조라고 말들이 많은데요. 그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도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환태평양 지진대의 위치에 있어서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형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께서는 젊은 세대와 다른 신체적 특성과 생활 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대응법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만약의 상황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완전히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이런 안전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작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일본 지진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지진 발생 순간 첫 15초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강한 흔들림이 약 15초에서 1분 정도 지속되는데 이 짧은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진 발생 후 첫 15초 동안의 행동이 생존율을 80% 이상 좌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65세의 김영숙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경험담이 있어요.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중 갑자기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지럼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TV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보고 깨달았죠. 평소 배운 대로 바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해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드롭, 커버, 홀드온 즉 엎드려, 숨어, 버텨라입니다. 하지만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바닥에 엎드리려 하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견고한 책상이나 테이블 옆에 앉아서 한 손으로는 테이블 다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중요한 것은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실은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거실에서 지진을 만났을 때는 먼저 TV나 선반 등이 넘어질 수 있는 곳에서 즉시 벗어나세요. 무거운 가전제품들은 지진 시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실내 사상자의 약 46%가 가구나 가전제품에 깔려서 발생했다는 일본 소방청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셨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방석이나 쿠션으로 머리를 보호하세요.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지진 중 이동하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많은 지진이 새벽 시간에 발생합니다. 1995년 고베 대지진은 새벽 5시 46분에, 2016년 경주 지진은 밤 8시 32분에 발생했어요. 잠든 상태에서 갑작스런 흔들림에 깨어났을 때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지진을 느끼셨다면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베개로 머리를 보호하고 가능하다면 침대 밑으로 몸을 피하세요. 침대 프레임이 견고하다면 침대 자체가 낙하물로부터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침실의 전등이나 선풍기, 에어컨 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것들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2세의 박철수 할아버지께서는 지진 때 침실 선풍기가 떨어져서 베개 바로 옆에 떨어졌다며 베개로 머리를 보호한 것이 생명을 구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방은 시니어 분들께 특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기름, 칼,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요리 중 지진을 느끼신다면 즉시 가스레인지를 끄세요. 하지만 지진으로 몸의 균형을 잃을 정도라면 억지로 끄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최신 가스레인지들은 대부분 지진 감지 기능이 있어서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주방에서는 무엇보다 칼이나 깨진 그릇 조각에 베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슬리퍼라도 신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는 절대 이동하지 마세요. 화장실은 의외로 안전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좁은 공간에 기둥이 많아서 건물 구조상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하지만 변기나 세면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화장실에서 지진을 만났다면 문을 열어놓으세요. 지진으로 문틀이 비틀어져서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힘이 약해서 비틀어진 문을 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시장 보기 등으로 밖에 나가 계실 때 지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실외에서는 건물에서 떨어지는 유리창, 간판, 외벽 조각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건물 옆을 걷고 계시다면 즉시 건물에서 멀어지세요. 건물 높이의 절반 정도 거리까지 떨어져야 안전해요. 10층 건물이라면 적어도 1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가방이나 코트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넓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같은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뛰지는 마세요. 지진 중에 뛰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 지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대중교통에서는 무엇보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에서는 손잡이나 등받이를 꽉 잡고 중심을 유지하세요.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운전기사나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지하철역에서는 절대 승강장 끝으로 가지 마세요. 선로로 떨어질 위험이 있어요. 역 중앙의 대합실이나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지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집안을 안전하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침실과 거실의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책, 화분, 장식품 등은 모두 낮은 곳에 보관하거나 단단히 고정하세요. 69세의 최인자 할머니께서는 평소 침대 머리맡 선반에 두었던 화분이 지진 때 떨어져서 베개를 직격했다며 그 이후로는 높은 곳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안경이나 보청기, 혈압약 등 응급시 꼭 필요한 물품들은 침대 옆 서랍에 따로 보관하세요. 지진 후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문과 창문 근처에는 깨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마세요. 지진 시 유리가 깨지면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재난 전문가들은 지진 후 구조대의 도움을 받기까지 최소 72시간은 스스로 버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니어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물은 1인당 하루 2리터씩, 최소 3일치인 6리터를 준비하세요. 생수병은 무거우니까 1리터들이 여러 개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큰 통 하나보다는 가벼운 작은 병 여러 개가 더 실용적입니다. 약물은 평소 복용하시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최소 일주일치는 별도로 보관하세요. 약봉지에 복용법을 적어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도 유용해요. 손전등과 여분의 건전지도 필수입니다. 휴대폰 후레쉬 기능도 있지만 건전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별도의 손전등을 준비하세요. 최근에는 수동 충전이 가능한 손전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라디오도 중요해요. 지진 후에는 통신망이 마비될 수 있어서 라디오가 유일한 정보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건전지로 작동하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준비해 두세요. 지진이 발생하면 휴대폰 통신망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휴대폰 통화는 거의 불가능했지만 문자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잘 전달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미리 만날 장소를 정해두세요. 집이 무너지거나 위험할 때 모일 수 있는 근처의 학교나 공원을 정해두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해요.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는 서로의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기억에 의존하기 어려우니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큰 지진 후에는 반드시 여진이 발생합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약하지만 이미 손상된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2016년 경주 지진 당시에도 본진 후 2주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50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지진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최소 3일간은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집이 멀쩡해 보여도 구조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실외의 안전한 곳에 머물러 주세요. 지진 직후에는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후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세요. 특히 같이 사는 가족이나 이웃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해야 해요.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눌러서 지혈하세요. 골절이 의심된다면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리세요. 무리하게 부상자를 옮기다가 더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거든요. 77세의 이태광 할아버지께서는 지진 후 아내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함부로 일으키지 않고 119에 신고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며 성급하게 움직였다면 더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진 직후에는 2차 재해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스 누출, 전기 누전, 화재 등이 대표적인 2차 재해예요. 가스 냄새가 난다면 절대 전기 스위치를 만지지 마세요. 작은 전기 스파크로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세요. 전기가 나가더라도 함부로 전기 패널을 만지지 마세요. 물이 스며들어서 누전될 위험이 있거든요. 전기 관련 작업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진 대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미리 준비가 중요합니다. 휠체어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세요. 휠체어가 굴러다니면서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휠체어에서 내려서 바닥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보행 보조기구로 몸을 지탱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보호하세요. 억지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지진과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평소 복용하시는 응급약물인 니트로글리세린, 인슐린 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세요. 지진 후 혼란 상황에서는 약을 찾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나 혈당 변화에 주의하세요. 지진 후에는 정신적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지진 시 더욱 취약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웃과 미리 비상 연락 체계를 만들어 두세요. 옆집 이웃이나 아래 위층 주민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면 큰 도움이 돼요. 관리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비상 연락처를 등록해 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큽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세대보다 이런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진 직후에는 누구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불안, 두려움, 수면장애,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68세의 강미영 할머니께서는 지진 후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상담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정신적 충격도 치료가 필요한 상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서 충격을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등 평소 하시던 사회 활동을 계속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일상으로의 복귀가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지진 피해를 입으셨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들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응급구호, 임시주거, 생계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돼요. 주택이 파손된 경우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파, 반파, 부분 파손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진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시니어 분들의 경우 지진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악화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도 지원됩니다. 트라우마 치료, 상담 치료 등의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과 함께 지진 대피 훈련을 해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 훈련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각 방에서 안전한 피난 경로를 확인해 보세요. 주방에서 거실로, 침실에서 현관으로 가는 최단 경로를 파악해 두세요. 특히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응급용품의 위치도 모든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해요. 손전등, 구급상자, 라디오 등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나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하는 방제 훈련에 적극 참여하세요. 이웃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익힐 수 있어요. 특히 화재 대피 훈련, 심폐소생술 교육 등에 참여하시면 지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74세의 정창수 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 방제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웃들과 친해졌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지진 속보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설정해 두세요. 재난 문자는 진도 4.0 이상의 지진 발생 시 자동으로 발송되는데 이 시스템 덕분에 몇 초에서 몇십 초의 소중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일본 최신 지진 사례를 바탕으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지진 대응 매뉴얼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응급용품 준비와 비상연락체계 구축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해요.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와 올바른 대응으로 충분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준비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바랍니다.